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21%포인트 높인 1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 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70여 개국에 상호 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자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장중 급 반등했습니다. 이날 오전 101선까지 밀려났던 달러 인덱스는 발표 이후로 103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애플의 주가가 15% 이상 급등하면서 27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도 이날 22% 이상 폭등하는 등 대형 기술주들의 초강세에 M7 종목들의 시총은 단 하루 만에 2,70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15일부터 21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으로 다이아몬드와 농산물, 오토바이, 가금류, 루이지애나산 콩 등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이 밤사이 뉴욕 증시가 역사적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다우는 약 8%, 그리고 S&P 500은 9.5%, 나스닥이 무려 12%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현재 두 번째 가까운 그런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겁니다. 이 이틀 전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관세 유예에 대한 루머가 드디어 사실로 밝혀지게 됐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70여 개국, 엄밀히는 보복보다는 협상 노선을 택한 중국 외의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또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 증시가 일제히 환호하게 됐는데요. 대신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게 된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21%포인트 높아진 125%의 관세를 즉각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전망을 바로 철회했고요. M7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는 등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폭등세가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반이 마찬가지로 커플링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테마적으로 보자면은 정치와 정책 테마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임하고 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연이어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서 이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맥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반도체와 디램, 어젯밤 굉장히 강력한 소식이 전해졌었죠.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1%가량 두 자릿대 강세 보이게 되면서 이 관련 밸류체인 전체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밤사이에 국제유가도 4% 이상 급등했죠. 덕분에 석유, 정유주들 역시 오늘 강하게 불기둥 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전반적인 시장 수급 흐름은 어떻게 될지 바로 증시 흐름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호 관세가 발효된과 동시에 1년 5개월 만에 약 2,300선을 내주고만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약 5%에 가까운 현재 역사적인 마찬가지로 강세장 보여주고 있고요. 2,400선 벌써 돌파를 해줬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이 또다시 1조 원 이상의 투매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돌아와진 외국인, 이어서 기관까지 현재 나란히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할까요? 어제 2% 이상의 낙폭 기록했던 코스닥 시장 4.6%, 마찬가지로 4%대 강세 보여주게 되면서 그간에 눌렸던 것들 다시 되돌리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670선 막 돌파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아직까지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아직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폭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따지자면 오늘 장 마감에 들어서는 외인이 다시 한번 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현재 가져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대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니케이의 경우에는 약 7%에서 8%대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펀더멘털에 비해서 강한 조정을 그간 겪었던 만큼 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던 관세 부담이 줄어들자 바로 가파르게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반등 장세에서는 그간 강하게 조정받았었던 반도체 업종 그리고 경기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소비주들까지 좀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에도 현재 이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유보된 것이라는 점이 조금은 다소 불안한 점이네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오늘 주목해 볼 섹터는 바로 피팅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약 28분간의 통화를 나눈 끝에 이 조선과 알래스카, LNG, 방위비 관련 내용 등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덕분에 오늘 이 상승장 만나면서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 관련주들이고요. 또 오늘 과연 이런 장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전문가님의 게릴라 공개 방송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트럼프가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워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이쁜 말, 고운 말, 착한 말 하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급반등을 할 것이다. 근데 참 고집불통이라서 그걸 잘 안 해준다. 해줄 만도 한데 근데 결국은 할 거라 그랬죠. 미국은 총기의 나라이고요. 그렇죠? 총기를 소지하는 나라고 역대 대통령이 4명이 그렇게 해서 총기로 암살을 당하는 그러니까 트럼프도 사람인지라 죽음 공포 앞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뭐 그게 아니더라도 미국 사람들의 그 인기를 많이 의식을 하는 트럼프가 뭐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뭐 권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오히려 더 갈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뭐 저만 합니까?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안 좋아하니까 근데 원래부터 그렇다 그랬죠 제가 원래 그렇게 처음서부터 무리하게 던져놓고 나중에 약간 뭐 사탕을 주면서 달래주면서 뭔가 하나 더 얻어가는 어쨌든 이걸 좀 츤데레라 그러면 좀 욕먹기 좀 딱 좋은데 그러니까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 그러니까 원래 못되게 굴다가 조금 잘해주면은 되게 착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사람 심리상 어쨌든 막 강하게 나가다가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원래 기본관세 25% 매긴다 그랬잖아요. 중국은 지금 더 이렇게 강대강으로 지금 부딪혀서 지금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이 박살나야 되는데 하도 뚫겨 맞고 그러니까 몽둥이로 10대만 맞아도 거의 그 옛날에 문헌 보면은 곤장 20대 맞으면 혼절하고 막 그러거든요. 엉덩이 막 터져고 막 핀 막 날아가고 그래요. 막 20대, 30대 맞으면 40대 맞으면 거의 뭐 사람이 거의 매독에 죽어가기도 한대요. 100대 이거 못 버팁니다.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인데 매를 10,000대 맞을 거를 9,000대까지 그러니까 1,000대 깎아줬으니까 9,000대 맞아라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죽거든요. 100대 맞으면 다 죽는데 근데 그게 호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웃긴 거죠. 10,000대 맞을 거 9,000대 맞게 해줄게. 1,000대 깎아줄게. 그래도 죽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100대만 맞아도 죽어요. 그런데 9,000대 맞는다고 그것도 좋다고 그게 호재라고 이제 시장 올라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막 그렇죠. 막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조금 유예해 주니까. 그래서 25% 동맹국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교육국들한테 뭐 75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75개국, 80여 개국 정도의 그 나라들한테 원래 25% 상호관세를 매기려 하는 부분을 이제 10%로. 그리고 그 10%마저도 협상을 통해서 더 줄이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면 잘하면 무기 많이 사주고 뭐 공장 지어주고 그러면 관세를 안 매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희망인데 뭐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 미국 시장이 역대 2위, 그러니까 2001년도 이후로 역대 2위 폭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저도 아니 트럼프가 조금 그래도 먼저 유화한 얘기를 꺼내면 반등은 뭐 그래 한 뭐 5% 8% 나오겠지 했는데 야 12% 이거 너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왔으면 확실하게 스탠스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트럼프가 말 바꾸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사실은 그동안에서는 내가 쇼였다.
원래는 그냥 자유무역 체제로 계속 가려고 했었는데 뭔가 좀 사탕 하나 더 얻어내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가주면 좋겠는데 트럼프는요. 원래 사탕 줬다 뺏었다를 잘하는 위인으로서 조만간에 또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히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LNG 가스성 관련주들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뭐 DK락이나 동양철과 이런 거 드렸지만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휴스틸, 넥스틸, 동양철과 뭐 화성밸브, 하이스틸 다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어제 이미 다 수익으로 바뀌었고 오늘도 다시 또 올라가는데 어제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은 많이 안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지금 낙폭가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데 손실이 10%도 안 깨진 종목들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DK락 뭐 동양철 거 샀었으면 가격 이만큼 차이로 안 들어왔는데 그거 오늘 폭등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샀으면 한 30% 정도 수익 났을 텐데 좀 아쉬워요. 가격 안 들어오고 도망가서. 근데 지금 DK락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도 안 깨졌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하루 만에 10%, 20%막 깨진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왕왕 나왔는데 덜 깨졌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전략은 뭐냐면 반등 줄 때 일단 현금화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등 줄 때. 이유는 일단 트럼프가 일단은 정책에 대해서 뭔가 그 피벗이라 그러는데 전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기조에서 좀 바뀌는 피벗에 대한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환호를 하지만 이 트럼프가 또 말을 요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막 꺾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관세 이제 유예하고 뭐 90일 그 동안에서 이제 협상하고 그럼 제로 관세도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막 희망을 막 굽히면서 막 나스닥 막 폭등하고 그러는데 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면 뭐라고? 그거 아닌데. 사실 그거 아닌데. 우리는 중국하고 열심히 싸울 거고 너 중국하고 친해? 너는 안 돼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그러면서 또 그쵸? 뭐 자동차는 되고 뭐 반도체는 안 되고 뭐 식품은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왜 이건 안 되냐 하면서 또 싸울 수도 있는 거. 이거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얘기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강하게 밀어붙였던 트럼프의 그 얘기가 어쨌든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유화했죠. 그렇죠? 약간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호재가 돼서 시장에서는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이런 기대감에 폭등을 했지만 반대로 그런 부분에서 말이 또 꺾이게 되면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현금화 대응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18,000원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요거를 돌파를 해야 일단은 경고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12% 폭등을 보면서 참나. 야, 이렇게까지 폭등할 거면 뭐하러 뺐나 싶기도 하고. 근데 요게 이제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또 빼기 위해서 장난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근데 18,000을 넘어가야 됩니다. 18,000을 넘어가지 못하면 일단은 경고가 해제된 거는 아니다. 근데 강하게 움직인 건 뭐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나쁜 거는 아닙니다. 강하게 올라갔으면 이 강한 거를 깨지만 않으면 돼요. 이걸 이제 강력한 기준 양봉인데 더 이상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이제 트럼프가 또 말장난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경계를 하되. 근데 이제 현금화 전략을 왜 해야 되는지는 자,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만약에 바닥권역에서 뭐 LNG 가스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닥권역에서 떠 있는 거 말고 바닥권역에서 만약에 로봇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그런 거 산 사람들은 손실이 크지 않을 거예요. 잘 버텼거든요, 최근에. 그러다가 이번 반등이 좀 잘 강하게 좀 한 일주일만 유지가 되면 한 10% 안쪽에 마이너스 된 것도 다 플러스로 돌 겁니다. 근데 그걸 일단 현금화 전략을 했다가 다시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는지 보고 나서 다시 재진입을 하든 다른 거를 하든 아니면 흔들면 땡큐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만약에 다시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고 어디가 깨지면 또 위험하고 지금은 아직 위험한 건 없어요. 지금은 반등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18,000을 그래서 미국 시장이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줄어들게 되면 현금화 전략을 했다가 혹시 모를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싸게 사면 뭘 사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렇죠? 지금 로봇주들 유리기판, 뭐 CXL, 지금 뭐 싸요, 지금. 지금 싸고, 좀 반등 줬다 또 떨어져도 여전히 쌉니다. 근데 물려도 그런 쪽에 물리는 게 좋아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 테마주는 2달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벌써 시간은 좀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앞에서 이미 애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땡겨 올렸단 말이에요. 그냥 안 죽고요. 이거 다시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 여전히 이재명 테마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쪽으로 어제까지는 다 몰리는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전 종목이 다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 일본 시장도 폭등 나오고, 그러니까 변동성은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시장도 지금 8% 폭등 나온 거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유럽은 어제 미리 끝나갖고 지금 -3%인데 오늘 올라가겠죠, 얘네들은. 그리고 나스닥 12% 폭등하고 다우존스 7.8%,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어제 18%.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그쵸,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먹을 것 때문에 행복하지만 먹다 보면은 반 이상 먹다 보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이제 먹을 게 없어갖고 이제 슬퍼지듯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먹을 걸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게 조금밖에 안 남았다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저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한 8% 정도만 올랐었으면 오늘 또 올라가고 내일도 또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진짜로 강하게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좀 유화됐다라는 느낌이지, 트럼프가 자기의 생각을 틀렸으니까 바꾸겠다의 느낌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이러다가 또 시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던 거를 또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그거 아닌데라는 얘기 한마디 나오게 되면 다시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나스닥이 18,00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반등 주면 현금화라는 얘기에서, HBM 뭐 오늘 강하죠. 전선, 속캠 관련주, 전력설비, 유리기판, 반도체, 방산, 조선, 2차 전지, 로봇, 게임, 양자컴, 유가, 원전 뭐 다 움직입니다. 낙폭과의 종목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낙폭과대 종목으로 일단은 매매 공략 내지는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나오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대로 잘 하시고요. 일단 18,000이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다음 주 정도에 결과가 나올 테니까, 돌파가 되면 일단 경고 해제. 그러면 뭐 트럼프가 좋은 얘기 더 하겠죠. 근데 그게 돌파가 안 되면 일단 현금화 전략이 일단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변화의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이죠. 백악관이 관세 협상의 주도권을 베센트 재무장관과 또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위임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불난 시장에 늘 부채질을 했던 러트닉, 그리고 어제 미국 주식의 정수에서 만나봤었던 나바로에 비해서 이 두 인물은 훨씬 온건파로 꼽히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실제로 이날부터 베센트의 언론 노출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머스크는 바로 그날 강경파인 나바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었죠. 이 행정부 내 온건파들 사이에서 관세 유예 등의 완화론이 지난주부터 쭉 나왔었고, 그 목소리가 더욱 이번 주 들어서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종목 고민, 세세한 고민들이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바로 샵 0082번 저희가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반드시 3가지 갖춰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DK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 DK락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재 강세장 보이고 있는 와중에 DK락 역시 2% 가까이 상승불 켜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350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까지 강한데 장 초반에 2% 강세라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그간 많이 눌렸던 시장이지만 그만큼 현재 섹터가 그간 큰 눌림 없이 잘 버텨왔다는 증거겠죠. 자, 강관, 가스관 관련주들, 원래는 제가 제일 강한 종목으로 동양철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는데 한 6번, 7번, 한 2주 내내 추천했을 때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정말 딱 요만큼 차이로, 막 두호가 차이로 가격이 안 들어와 버렸는데, 들어왔었으면 몇 프로 수익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65% 수익이었습니다. 지금 950원에서 만약에 공략이 됐잖아요.
뭐 한 1,000, 뭐 거의 600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샀으면 65%예요. 이게 가스관 이쪽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책주들이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무슨 얘기를 하든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급락하게 되면서 엄청난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게 있어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다 빼먹은 게 예전 같았을 때에서 이제 시장이 흔들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종목들이 반등도 없고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하여튼간 종목들이 8% 9% 올라가는 게 하나도 안 보일 때. 근데 지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최근 시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테마주라는 게 움직이면 10%, 20%, 15% 올라갑니다. 어제도 10%, 15% 올라가는 애들이 보였죠. 그저께도 보였죠. 장이 안 좋아도 가는 애들은 갔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테마가 움직이면 10% 이상 움직이는 것들이 뭉탱이로 뭐 5개, 6개, 7개 혹은 10개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아예 그냥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꼼짝도 안 합니다. 뭐 이게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심장박동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 병원에 가면 이렇게 심장이 뛰면 띠띠띠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시장이 많이 말라와 갖고 그거는 진짜 그게 제일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완전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아예 없을 때,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건 사실은 맨날 30%씩 빠지는 거죠. 뭐 어제 하한가, 오늘도 하한가, 그저께도 하한가, 내일도 하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떨어진 게 제일 공포인데 근데 그렇게 떨어지면 또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빠졌다가 이제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래도 뭐 움직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장이 올라가도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그때에서 왜 힘들었냐면 미국 장이 떨어진 다음에 걔네들은 잘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은 10%가 안 올라갔어요. 잘 생각해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일진전기, 뭐 세명전기 11%씩 올라가죠. 저런 게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전선 테마주, HBM 관련주, 뭐 지금 뭐 시공테크는 지금 상한가 같고, 뭐 라운피플은 4.8% 올라가고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미국장 폭등해도 뭔 이상하게 우리나라 시장은 뭘 먹다가 체해서 걸렸는지 꼼짝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뭐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막 뭔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게 좋은 거고 어쨌든 동양철관도 지금 막 잘 강하게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뭐 휴스틸도 가격을 줬지만 가격이 요만큼 차이로 안 들어왔는데 걔도 잘 갔어요 어제. 그리고 이제 디케이락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지금 안 움직이는 애들 중에 몇몇 애들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유화한 얘기를 꺼내면서 미국 시장이 일단 반도체 지수가 18%가 급등을 하고 나스닥이 아까 보니까 12% 급등을 하고 낙폭과된 종목이 다 급등을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HBM에서 다 급등을 했는데 결국 낙폭과대 종목이 움직이는데 가스관 관련 쪽에서 다른 애들은 이미 잘 가고 동양철관은 지금 일단 시작됐어요. 지금 날아가고 그럼 디케이락이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빠진 종목에서 이슈가 돼 있는 이런 애들 중에서 좀 그런 애들을 공략을 하면 그리고 시장 폭락하기 전에 지금 종목들 20% 30% 대부분 다 깨졌죠. 그 정도 깨졌을 겁니다. 최근에 시장 폭락하면서 디케이락은 10%도 안 빠졌습니다. 저 수익으로 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샀던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랑하는 거는 뭐냐면 최근 시장이 급락할 때 뭘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안전한 쪽으로 해라. 그래서 하이스틸, 동양철관, 휴스틸, 넥스틸, 디케이락 이런 LNG, 알래스카 관련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로봇주는 조정받으면 싸게 사시고 그렇게 하면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를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가스관 관련주들은 이제 다 수익으로 지금 다 돌아서고 있고 로봇주들은 가격이 안 들어와서 지금 여전히 싸게 내려오면 사라 했던 종목들은 잘 안 내려오고 있고 근데 걔네들도 나중에는 좋아지게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장이 반등 주게 되면 이제 수익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렇게 매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 나면 또 팔고 또 내려가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그러면 좀 최근 시간이 좀 흔들리기 직전에 우리나라 이제 탄핵 그 선거 그 당일날 정치 테마로 몰릴 것 같아요. 시장 흔들리게 되면 예상은 되는 게 정치 테마로 몰릴 것 같으니까 정치 테마주 위주로 하세요 했더니 깨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수익률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 가격이 대부분 도달되지 않거나 안 들어오거나 들어왔었으면 동양철과전 대박이 났겠죠. 가격을 다 밑으로 후려쳤으니까. 그러면 정치 테마주 위로 공략을 하니까 물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미 예상을 해서 종목으로 매매를 그렇게 잡아 들어가면 안전하다라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지금 전략도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
트럼프가 말을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아직은 뭐 위험 시도보다는 반등 주는 신호가 지금 강하니까 잘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DK락인데 요거를 공략했다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 그다음에 오늘 추가 매수하는 사람들 전략을 잘 듣고 이따가 전략 조만간 잠시 뒤에 얘기할 건데 잘 듣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샀다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또 이따가 또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DK락의 구체적인 오늘의 매수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되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3월 31일 동양철관 1,000원, 또 이어서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대에 공략을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4월 2일 휴림로봇 2,067원, 2%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4월 3일 휴스틸 4,90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4월 4일 에이텍 모빌리티 21,000원, 12%의 깜짝 놀랄만한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번 주입니다. 4월 7일 에이텍 모빌리티 8일과 9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종목이었는데요. 매수가는 각각 18,500원, 19,000원 선에 공략해봤고요. 양일 모두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21,000원 선에 공략하게 되면서 3%의 상승률 기록을 해줬죠.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내내 에이텍 모빌리티를 만나보다가 오늘은 주인공이 DK락으로 바뀌게 됐네요. 이 전반적인 큰 이슈는 동일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한번 짜볼지, 또 시장의 추세가 바뀐 지금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DK락 매수가 지금 공개합니다. 자, 어제 드렸던 에이텍 모빌리티는 그 교통카드 단말기 관련주로 해가지고 정책주로 엮일 수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부터 계속 이재명 테마주로 공략을 시켰던 종목인데 어제 21,000원에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서도 21,000원에 들어가서 수익 났다가, 근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급등이 나오니까 전 종목이 다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산이 돼 버려요. 매수세가 몰리지를 않고. 그래서 오늘 못 가는 것뿐이지 뭐 나빠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다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얘도 따지고 보면 뭐 빠진 건 없지만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최근 시장에 왔다 갔다만 했지 뭐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간 건 없으니까 일단 보유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수익 달성이 됐으니까 일단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낙폭까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니까 많이 빠진 종목에서 반등 주는 게 더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급락은 안 나오는데 그냥 급등하기가 지금 좀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근데 대선이 6월 3일 날이고 5월 초까지는 대선 테마주들이 그래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누가 많이 될 것 같다, 누가 될 것 같다. 그거에 따라서 그 인물들도 그렇죠. 엎치락 뒤치락 할 거고, 뭐 거기 우리가 뭐 얼굴 보고 본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대선 토론도 하겠죠. 그렇죠? 뭐 정책도 얘기를 들어볼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주가가 엎치락 뒤치락 조금은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에서 대선 테마주들을 봤을 때에서 그런 이슈가 뭐가 나오고 무슨 정책이 나오면 올라갔던 거를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정책이 있겠죠. 뭐 서민들을 위한 무슨 정책을 뭐 누구, 그러니까 그런 대선 토론회를 보면서 관련된 정책 얘기가 나오게 되면 움직일 텐데, 요거는 이제 뭐 알뜰 뭐 그 버스 맞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관련된 얘기가 뭐가 있으면 그 누가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관련 수혜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뭐 그게 아니도 주가가 그렇게 차트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한번 튀기 좋겠죠. 이게 CS처럼. 하여튼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CS처럼 이렇게 있다가 한번 이렇게 튀면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좋겠다 정도로 일단은 에이텍 모빌리티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도 에이텍 모빌리티인데 4월 4일 날 선거 있는 날 추천하고 나서 그날 확 올라갔을 때 21,000원이고 어제도 근처로 올라왔는데 아직 더 가야 돼요. 지금 4월 10일이고 아직 5월 초까지는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일단 안전하겠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가보겠습니다. DK락.
자, 그동안 시장이 막 급락하고 폭락하고 그럴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종목 앞서서 뭐 슈스틸도 있었고요. 슈스틸 뭐 이런 그러니까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가격은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었으면 수익 났죠, 얘도. 그리고 동양철강 기억나십니까? 950원, 950원, 950원 거의 2주 내내 얘기했었어요, 이거. 동양철강. 950원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950원 내려오면 사세요. 950원에서 이날 들어올 뻔했는데 저가가 954원. 네오가인가요? 하여튼 뭐 거의 뭐 4원 차이로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었으면 여기서부터 954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리면 이게 지금 7% 찍힌데 65%거든요. 그러니까 사줬으면 65%, 67% 수익일 뻔했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자, 이거 무슨 패턴이라고 여러분한테 추천했었죠? 급등주 패턴입니다 하면서 드렸죠. 그러니까 거래량과 각도를 보면 급등주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급등주 패턴대로 단기간에 65%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말 안 듣고 950원을 사라 그랬는데 저는 말 안 듣고 954원에 살게요. 샀던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뭐 100명 중에 1명 아니면 잘못 산 거죠. 950원에 사라 그랬는데 이종 전문가 사라 그랬다고 나는 일단 사볼까? 잘못 산 사람들도 한 명은 있을 거예요. 뭐 잘한 건 절대 아닌데 그러다 재수 좋게 이렇게 수익 난 경우도 있을 텐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잖아 이쪽 애들이 가스관 관련주들 그리고 가스관 아니어도 본행제 그러니까 조서 기재제라 그러죠. 성광밴드 뭐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동성화인텍 이쪽 애들도 강해요. 이쪽 애들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나스닥이 아직 18,000을 돌파 안착을 안 해서 경고등을 아직 해제를 안 시켰을 뿐이지 18,000을 만약에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이 상승세와 이 낙폭과대 반등주들이 이어집니다. 계속 반등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18,000을 못 넘어가고 갑자기 트럼프가 또 다시 말을 꺾어갖고 사실 그거 아닌데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시장은 또 충격받고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반등주면은 뭐 팔아라라는 뭐 현금화를 해라라는 얘기지 말 바꾸기 할까봐 또 뭐 시장이 지금 뭐 되게 위험해 보여서 그런 거는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면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이쪽 섹터 그거는 그거고 그 시장 얘기고 지금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을 보면 강하죠. 그러니까 강한 쪽을 조정받을 때 사면 돼요. 그래서 휴스틸도 넥스틸도 최근에 이렇게 다 강했는데 DK락은 저는 그래도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산 사람이 8,300원이고 싸게 산 사람들이 최근에 뭐 7,900원인가 그럴 겁니다. 뭐 8,000원 안 되게. 그럼 8,300원 기준으로 지금 10%도 안 깨졌어요. 지금 9%인가 그래요. 마이너스. 근데 이거 시장이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자, 그래서 드리는 전략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만 반등 주게 되면 여러분들 최근에 한 달 동안에서 방송 보면서 깨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가격이 미돌려되거나 동양철과 가격이 안 들어오거나 지금 정치 테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가 되고요. 현재 가격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 됩니다. 신규 매수 됩니다. 올라간 게 없잖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 많이 다 올라갔는데 이거는 2점 몇 프로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7,34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서 한 8,000원 정도는 가겠죠. 그렇죠? 7,340원, 7,34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저점 매수하고 신규 매수 되고요. 그래서 8,000원이나 8,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해요. 왜냐면 지금 동성하이텍도 굉장히 강하고 성광밴드도 강하고 조선기자재 그리고 걔네들 아니더라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 그 기계 쪽 그러니까 지금 원전 테마서부터 해가지고 전선 전력주들도 강하고 어쨌든 조선기자재도 강하고 가스관 관련주인 뭐 화성밸브라든지 동양철관도 강하고 그러면 이거 8,000원까지 못 간다는 거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동양철관 지금 이 시작된 것 같아요. 동양철관은 급등주 패턴으로 누가 자꾸 여기서 작당 모의하고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 이미 65% 올라갔지만 이게 한번 튀어 오르게 되면 또 잘 튀거든요. 그러면 이제 DK락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종목들 박살난 거에 비하면 지금 9%도 안 깨졌습니다. 추가 매수하면 단가도 낮아지고 8,000원 가면 다 수익으로 다 바뀔 거예요. 오늘 추가 매수하면 8,300원 물린 사람들도. 그래서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하는 사람들도 8,500원까지는 이거 가야죠. 이것도 가야 되는데 안 간 게 좀 이상한 건데 그래서 갖고 있으면 손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나 수익으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최근 시장에서 그렇게 급락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됐어도 실전 매매 정수 보면서 대응했던 사람들은 걱정이 없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현금화 전략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 좀 욕심내지 마세요. 8,000원이나 8,500원 정도 올라오면 기존에 샀던 사람들도 잘 팔아서
또 왜냐면 트럼프가 원래 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자꾸 옛날에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시장 박살날 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왜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10,000대 때린다 그랬다가 9,000대 때린다 그러니까 그게 또 호재인 줄 알고 또 급등하고 있는 경우인데 말만 바꾸게 되면 또 다시 또 떨어지기 딱 좋은. 하여튼 미국 시장 18,000. 근데 그 시장 얘기는 이따가 하고 지금은 낙폭가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단타를 치든 뭐 복구를 하든 현금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DK락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DK락 저희 7,340원 선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훑어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종목 상담 이어가 보면서 상승 모멘텀을 추가로 마련을 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반드시 갖춰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 AI 관련주로 주로 곽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현재 23만 6,50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네이버의 주가 흐름 약 1.87% 올라가게 되면서 18만 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참 네이버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은데요. 우리 증시에서 AI 테마는 이 정책적인 부분 또 미국 빅테크들의 내러티브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아무래도 10조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관세 무풍지대의 수혜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는데 문제는 지난달 선보인 이 쇼핑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초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서 굉장히 아쉬운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현재의 이 아쉬운 내러티브들 곧 단기적으로 극복이 가능할까요? 자, 오늘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4%씩 급등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올라가질 못하면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탑승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그 탑승을 하질 못하고 소외받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오늘은 탑승을 못했으니까 다음 차에 탑승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강하고 괜찮은 애들은 이미 벌써 출발하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가고 있는 애들은 뭐 이유가 있겠죠. 못 가는 이유가. 일단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제가 좋게 보는 쪽은 CX에 왜냐면 어제 반도체 지수가 18%가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래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라갔으니까 미국의 어제 기술주들 M7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 유리기판, HBM, CXL, 뉴로모픽, 인공지능 AI 반도체 이런 애들은 많이 빠졌다고 지금 잘 간단 말이에요, 지금. 뭐 아까 보니까 이게 정치 테마로 엮인 것 같긴 하지만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가고 지금 그렇죠, 상한가 갔죠. 차트는 상한가를 갔지만 차트는 좋아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막 지금 종목들이 오늘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뛰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는 이렇게까지 안 움직이면 이게 어떡하려고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는데 오늘 같은 날에서 못 움직이면 이건 좀 심각하거든요. 코스피 5%나 폭등하고 코스닥 4.8%나 급등하고 있는데 많이 빠졌잖아요. 네이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3%도 못 올라가고 5%도 못 올라가고 이게 아침에 그래도 5% 올라갔다가 오히려 찍어 누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 아직 의도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파란색이 많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거를 누군가가 지금 계속 찍어 누르고 있어요. 이거를 움직이는 선장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장이 계속
나는 가기 싫어라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당분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어요. 선장이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큰 종목이라서 28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에서 선장이 시장이 급등하네, 5% 급등하면 우리도 한번 가볼까 하면서 같이 한 8% 급등하면서 그러면은 막 매수세도 들어오고 막 올라갈 텐데 이렇게 약하면 이거는 좀 재미가 없겠다. 대신 물리신 가격대가 23만 원대입니다. 23만 6,500원. 안타깝지만 지금 흐름에서는 이렇게 약하면 좀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에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에도 재미없으니까 추가 매수는 다른 쪽으로 하세요. 그냥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망할 회사 아니니까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너무 희망적으로 이거 많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갖고 있으면 많이 마음을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오늘 같은 날에서 종목들이 4%, 5% 혹은 10%씩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건 지금 얘는 좀 소외받고 약한 그리고 그 선장의 바람이 올라가기를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선장을 이겨야 돼요. 선장을 이기려면 그 배를 사세요. 선장을 내쫓으면 됩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이 회사의 지분을 90%를 갖고 있든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는 지분을 뭐 30%, 50%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데 해석 많이 드리는 거예요. 얘는 지금 가기 싫다고 땡깡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고생하셔야 되니까 위험한 회사는 아니니까 보유는 되는데 그냥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주식이다. 이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 소식에도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22%나 급등을 보였었죠. 이 9.8% 상승한 알파벳을 제외한 M7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두 자릿대 급등을 보인 와중에도 20% 이상의 폭등이라 정말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Why Tesla stock is soaring today even as tariff trouble mounts. 이 관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이 월가 증권사가 바로 이 벤치마크가 테슬라를 최고 투자 아이디어 목록에 추가를 했습니다. Benchmark sees opportunity amid challenges. 자, 여기서 벤치마크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월가 증권사고요. 이날 트럼프가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하기도 전에 이 벤치마크의 애널리스트 미키 레그가 테슬라를 최고의 아이디어 리스트에 포함시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이날 최근 판매 감소 등 이 주가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지나갈 이슈에 비해서는 현재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레그는 밝혔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Future Catalyst. 여기서 Catalyst는 기폭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의역을 하자면 이제 상승 모멘텀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레그는요, 올해 2분기 중 출시 예정인 테슬라의 신규 모델이 최근 판매 둔화세를 되돌릴 만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여기에 오는 6월에 텍사스주의 오스틴에서 개시되는 로보택시의 유료 서비스 역시 다시 한번 낙관을 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목표 주가를 475달러에서 350달러로 다만 좀 현실적으로 낮춰잡긴 했지만 테슬라를 최고 종목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용 로봇 옵티머스도 출시를 기다리고 있죠. 이 레그는 옵티머스의 출시를 앞두고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서 광범위한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겠다라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옵티머스를 예찬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행정부가 온건한 분위기로 물들고 있죠. 이 모든 환경들이 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테슬라의 주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자, 아까 오프닝 때 시장 얘기 좀 했었었는데요. 미국 나스닥 18,000 돌파하지 않으면 여전히 경고등은 켜져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테슬라도 계속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이쁜 말, 착한 말, 고운 말 하게 되면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면
테슬라는 10% 많이 올라가야 한 20% 올라갈 거다. 근데 그때 차라리 확인하고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바닥 쳐가지고 그러면 지금 확인됐으니까 20% 올라가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면 일단은 말이 조금 유해한 거는 맞죠. 그렇죠? 유하게 좀 풀어진 건 맞아요. 근데 트럼프가 중국은 또 강경하게 가는 입장에서 또 여기서 가만히 있을 위인이 또 아니거든요. 또 뭔가를 여기서 또 쿡쿡 또 이상한 얘기를 또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18,000이 돌파가 되면 자, 미국 시장 18,000.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봤었어요. 저희 가족분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빠질 만큼 빠졌죠. 하락 N자로 떨어졌으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지. 근데 반등이 나와도 17,000, 18,000을 못 넘어가면 이거는 또 많이 그래서 그렇게 빠지게 되면 12,000짜리 만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2,900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12,900. 그러니까 13,000이나 칩시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13,000과 만짜리로 떨어지는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기술적 분석 미국 장은 되게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18,000을 돌파를 못하면 거의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0을 제가 돌파가 됐으면 이런 얘기를 안 꺼낼 때 아직 돌파 안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언제 말 바꿀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제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저도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강하게 나온 거는 강하게 나온 거고 이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돌파가 되면 저는 경고 사인, 비상 경고등 그거 일단 끌 겁니다. 여러분들 18,000 돌파됐네요. 그러면 종목들도 계속 반등 이어지고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고 근데 그런 정도가 되면 18,000 돌파 안착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트럼프가 뭔가 계속 유하게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또 흔들립니다. 이거 가봐요. 보면 18,000 돌파 못하고 그러면 좀 지나가다 보면 트럼프가 그거 아닌데 90일 동안은 유예해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뭐 50% 매기겠다. 말 안 들으면 다 때려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충격받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로 여러분들이 바닥 쳤구나 해갖고 막 덤비려고 하지 말고 매매를 하세요. 매매를. 10%밖에 안 깨진 것들은 수익으로 돌 겁니다. 빠져나오세요. 현금화했다가 또 떨어지면 기회라니까요. 또 떨어지면 기회인데 그거 올라갈 때 또 쫓아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못 팔아갖고 다시 떨어지면은 고생하지 말고. 그래서 18,000 되게 중요합니다. 18,000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조만간에 이거는 답이 나올 거고. 어쨌든 어제 되게 강하게 움직인 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반등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그동안 얘기했을 때에서 $270 이하, 그다음에 여기 $220 이때도 사라 그랬고 $220에서부터 $270 사이에 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최고의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나 지금 $272니까 최저점에 산 사람들이나 어쨌든 간에 수익권역에 있을 건데 절반은 파세요.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마음을 알아요? 저도 몰라요. 트럼프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트럼프가 정말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면 18,000을 돌파를 할 거고 그때 가서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어제 그런 얘기 했던 거 20% 올라가도 사도 된다. 근데 어제 너무 나스닥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지금 나스닥 선물도 좀 살짝 빠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좀 팔았다가 절반 이상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재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가 트럼프가 또 이상한 얘기하면 또 떨어지게 되면 더 싸게 사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거 말씀드리고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이는 쪽으로 해서 유튜브로 들어오시게 되면 공개 방송에서 시장 얘기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쨌든 반등 좋잖아요. 강하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지금 뭔가 막 엄청나게 강대강으로 밀어붙이다가 지금 뭐가 유해지고 있죠. 그러면 낙폭과 종목들 유리기판, CXL 종목들 보면 DK랑만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로봇주들도 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에 관해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장에 들어갈 걸 오늘 아침 일어나고 나서 후회하신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현재의 장세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느 때가 진입의 적기인지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잠시 후 오전 11시에 있을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피벗 전환을 하는 모습 온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공략하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 DK랑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